유일한 방법은 징징거림을 딱 멈추는 거야. 그 부정적 생각, 그 징징거림 모든 걸 다 멈춰버리면 그냥 그 순간 세상이 좋아져. 진짜 내가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딱 고민을 해봤는데 내 인생이 바뀐 것도 정확히 추론을 해봤어. 내가 징징거림을 멈췄을 때야. 안 징징거리니까 그때부터 그냥 세상이 다 바뀌어. 그게 몇 달 후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몇 년 후에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바뀌어. 지극히 기분이 좋아져. 안 그럴 수도 있구나. 모든 종류의 우리가 걱정, 불안, 두려움, 누구를 탓하는 거, 그 모든 부정적인 행동과 말투, 그거 하나도 안 해도 돼.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그래서 계속 관찰을 하면서 그런 게 올라올 때마다 나 또 징징거리네 라고 깨달으면 그걸 멈추면 돼. 그 다음에 행복해져. 너무 간단하지 않아? 이게 원래 제일 어려워요. 이 말도 징징거림이야. 내가 있잖아. 그런 말 쓰는 거 봤어? 이건 어려워.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말 잘 안 쓰잖아. 정말 멈춰야 돼. 그 말을. 어떤 말이 됐든. 간단하잖아. 그것만 딱딱 알아채고 딱딱 멈추면 이 뇌 구조가 바뀌어. 불필요한 행동을 안 하는 것만 해도 뇌 자원을 엄청 아껴. 그래서 그 모든 걸 멈추기 시작하면 나의 뇌 자원이 긍정적을 찾아서 막 헤매. 그때 책을 읽어 그냥. 그때 책이 눈에 들어온다고. 내가 책을 받아들인다라는 그 영역, 그거는 어떤 종류냐면 이 사람 말을 다 받아들여. 근데 봐봐, 두 개의 책이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은 겸손해라, 이 사람은 불합리함을 참지 말고 네 표현을 해라. 두 책이 논조가 다를 수도 있잖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두 개를 다 받아들인다는 거야. 이게 차이인 것 같아. 내가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은 후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스타일이 달라진 게 뭐냐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서로 배치되는 내용들을 읽었을 때 이걸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 취향과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하나를 선택을 해.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를 나도 그렇게 행동했지만 지금은 이제 아는 거지. 왜? 굳이 왜? 이거 다 인생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고 엄청난 덕목들인데 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걸 이 사람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잖아. 그러면 땡큐.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반대되는 내용들을 절대 밀어내지 말고 억지로, 오히려 이 책을 읽어서 이 논조가 너무 강해진다 싶잖아. 그러면 도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읽으면 사람들한테 불친절해져.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배려는 없어지거든. 그럼 배려에 대한 책을 읽어야 돼. 왜 인간 세상에서 배려가 필요한지, 그리고 혼자 나가서 나갈 수 있는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이 도전을 읽으면서 동시에 배려를 읽어야 돼. 더 멀리 가고 더 길게 가려면 잠깐 앞에 가는 거에 몰두할 때는 이것만 읽어도 돼. 도전만 읽어도 돼. 내가 도전 정신이 너무 약해. 배려심은 조금 있어. 그러면 이것만 읽어야 돼. 이걸 읽어서 도전이 뭔지를 알고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이 성향이 쭉 강해지면 이 배려심이 약해져. 그때 이걸 끌고 들어오면 계속 갈 수 있어. 그래서 하나의 어떤 논조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무한한 이득이 생겨. 안전장치가 생기고 차선의 선택지가 생기고 많은 것들 중에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다층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야.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 주관이 있어. 그게 자의식이잖아. 나는 이거 좋아해, 이거 싫어해, 저런 사람 좋아해, 저런 사람 싫어해. 주관대로 행동하잖아. 그게 사람들은 취향 존중, 주관이 뚜렷해 라고 좋다고 얘기하잖아. 그걸로 밖에 못 살아. 그 사람은 그걸로 인생 끝인 거야.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야. 왜 한 가지 캐릭터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성향이 너무 강하고 하나의 성향밖에 없다 하면 그 사람이 인생에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한정적이에요. 근데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있을 때 자유자재로 다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책에 대한 취향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 이 책은 정말 뇌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이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내가 직접 인생에서 깨져보면 아프잖아. 너무. 책에는 그 깨진 사람의 경험을 내가 깨지지 않고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 내가 어떤 책을 싫어했는지, 어떤 스타일을 못 받아들였는지를 알고 그런 책을 읽어야 돼. 과학, 수학 이런 거 싫잖아, 그치? 안 싫어요. 많이 바뀌었어. 그걸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야. 내 인생에서 왜 그걸 싫어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호불호 이런 게 사라져버려. 다 좋아. 다 땡큐. 인생에서 정말 다 하나 버릴 거 없는 그런 거. 인생에 많은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이나모리 가조님도 가정을 등한시했잖아, 자식을.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 그걸 통해서도 나는 인생을 배우거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 못지않게 나는 내 자식과 엄청 친한 친구가 되는 것도 내 인생의 목표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가정은
좀 등한시해야 된다? 나는 내 자식한테 시간을 할애하고 자식과 더 친해지고 그거 역시도 성공에 도움이 되면 됐지 절대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생각해. 많은 데서 인생에서 다 배울 수 있는 거지. 근데 인생에서 뭘 배우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잖아. 책을 읽으려도 시간이 필요하고 아이랑 수학 공부하려도 시간을 할애해야 되잖아.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낭비되는 시간을 다 없애버려야 돼. 그것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 뭐 어떡할 거야? 없는 시간 어디서 나올 건데? 인생을 긍정적인 형태로 바꾸고 나도 긍정적인 형태로 바꾸고 관계도 긍정적인 형태로 바꾸고 계속 내가 봉착하는 어떤 부정적 사건에서 그걸 어떻게 여기서 이걸 긍정적인 현상으로 바꿀까 그것만 찾아내면 모든 일들이 다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지. 오히려 나 자신에 집중했을 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내가 직원한테 바라는 그런 사람이 내가 먼저 돼야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하는 말은 정말 다 공허한 말들이야. 다 거짓말이야. 아무도 그걸 따르지도 않고 수용하지도 않아. 직원들이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경쟁의식 때문에 서로 피폐해지고 만약에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리더는 조직의 문제가 곧 내 문제임을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 조직원들은 리더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인성을 쌓아야 된다. 덕을 키워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 혼자 살 때, 내 마음을 바꿀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 내가 혼자 사는데 그게 크게 뭔가 작용하지 않았거든. 혼자 도전하고 젊을 때 20대 때 그럴 때는 겸손이란 미덕을 도대체 어디다가 쓸까 용도를 몰랐어. 왜?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 근데 리더가 되고 조직을 이끌고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없으면 불가능. 그래서 아 이게 이런 데 쓰이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됐고 그걸 탑재하기 위해서 이제 나이 반백살 돼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지. 지금까지 저도 봤을 때 제가 살았을 때 겸손은 딱히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실력이 높고 더 강압적으로 할 수 있어야 내가 더 이렇게 됐지. 지금도 그 시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거에 비중을 줄지 조정을 해야 돼. 겸손이라는 데 빠져가지고 자기 현 삶에 필요가 없는데 겸손을 과도하게 사용하잖아 20대 때. 그러면 인생 망해. 그때는 도전을 해야 되는 시기고 에너지 레벨 자체가 쓰임새가 달라. 현재 뭐가 내 삶에서 더 우위를 점하고 있냐 취사 선택을 계속 하는 거지.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그래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덕목이 필요한지 그때 깨닫고 그걸 키우면 돼.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 내가 지금 당장 겸손이 쓸데가 없는데 그걸 가져서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겠지 이 허황된 기대 그런 걸로 인해서 거기다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어. 시간 낭비야. 그걸로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 지금 당장 내가 해결했을 때 성과가 나오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하면 돼. 젊을 때는 무조건 도전이야. 젊을 때뿐만 아니라 늙어 죽을 때까지 무조건 도전이야.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의 생명력은 끝났다고 봐도 돼. 육체적 생명력과 똑같은 거야. 사람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야. 에너지 레벨 자체가 다 내리막이거든. 도전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든 도전을 유지시켜야 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눈이 이제 나빠져가지고 책을 못 읽으면 오디오북 듣고 귀 안 들리면 점자책 읽고 왜 못하는데 계속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 아, 나는 50살까지 얼마 모으고 은퇴할 거야.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그 현실을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만든다 하더라도 사람이 피폐해질 거야. 생명의 특성인 것 같아. 이게 성장하거나 도전하지 않으면 에너지 레벨을 유지시킬 수가 없어. 그 정도면 됐으니까 너 만족하고 돈 욕심 그만 부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건 도전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더 생명력이 넘치고 더 살아있음을 느끼는데 이걸 왜 중단을 해야 되지? 그런 사고방식 자체를 아예 죽을 때까지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해버려야 돼. 다 빼버려야 돼. 빼버리면 어떤 장점이 있냐? 현재가 충실해져. 현재가 너무 생생해져. 현실감이 딱 들어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가 명확해지고 그걸 하고 싶은 마음에 심장이 요동쳐. 리더십. 이게 최근에 내가 책을 몇 권 읽으면서 돌파했던 다른 차원의 영역이야. 이전과는 달라. 내가 늘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냐 이런 얘기만 했잖아. 사람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에 대해서는 내가 파고들지를 못했던 거야. 근데 채용 과정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들어왔다가 퇴사하고 직원들끼리 자꾸 알력 다툼이 생기잖아. 이건 무슨 일일까? 나중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줄 알았어. 근데 채용에 대한 책을 딱 읽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뽑는
바꾸는 게 왜 중요한지. 나는 사람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방치하지도 않아. 바뀌려는 사람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바뀌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성향이 없는 사람이 그 도전 정신을 탑재를 못한다, 그 생각도 아니야. 근데 왜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냐? 에너지를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기왕이면 그러기로 마음먹은 사람한테 투자하는 게 이득이다. 이 채용의 핵심은 이거야. 그러지 않은 사람도 바꿀 수 있어. 근데 과연 언제? 한 30년 뒤에? 우리가 그 사람 인생을 바꿔주는데 우리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잖아. 처음부터 그러기로 작정한 사람을 뽑으면 돼. 고르고 어떤 성향의 사람이 좋은지는 이 채용이 답이다 라는 책에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뽑아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뽑지 마라 라고 돼 있어. 그걸 보면서 근데 어떤 사람을 뽑아라 하는 그 가이드라인 기준 있지, 쭉 읽으면서 내가 100% 부합하냐? 내가 부합하지 못하는 요소가 막 보여.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뽑으려면 내가 먼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확실하게 느낀 거야.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서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가능성 없어. 이 책에서 얻은 그 유일한 그거는 그거,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그 사람을 내가 더 성장을 시켜줄 수 있다. 이게 인재 경영의 핵심인 것 같아. 너무 재밌지 않아? 삶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너무 두근두근하지 않아? 내 자신을 어떻게 바꾸는 것만 해도 대단하고 나 자신한테 도전인데,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한 조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리더십이라는 거는. 그래서 나 자신한테 나만 잘하면 됐지에 머무는 사람은 그걸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 나도 이걸 잘 몰랐어. 이제 나이 50대니까 그걸 아는 거야.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우리는 별 생각을 안 하잖아.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되지 뭐잖아.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이 아니야.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사람이 책을 읽게 하고, 책에서 뭔가를 뽑아내게 하고, 주도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 이게 너무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렴풋이 유튜브에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잖아. 근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된 거야, 구체적으로. 이것도 그냥 어렴풋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런 걸 구체화시키고 더 디테일하게 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정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돌고 돌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로 자꾸 귀결한다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 보통은 우리가 정말 항상 외부를 바라보고 살았잖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길 바라고, 내가 속한 학교가 어떻길 바라고, 내 조직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고, 맨날 우리 부모가 어떻길 바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족해왔고, 근데 돌고 돌아 어떤 것이든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로 놀랍잖아. 그리고 너무 재밌잖아. 그리고 어렵지 않잖아. 저 거대한 세상을 바꾸고 싶더라도 나 하나 바꾸면 되니까. 어렵긴 하지. 징징거리고. 징징거렸어. 그걸 멈추면 돼. 어렵긴 금지. 어렵 금지. 되게 단순해. 그냥 그 징징거림이 본인 삶에 무슨 도움이 됐어? 그 징징거림은 본인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그 징징거림이 딱 없어지는 순간 마음이 어때? 징징거림을 멈추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렸잖아. 그래서 내가 그 시를 적고 내가 너무 감탄했어. 이거면 되네? 근데 이거를 회사 안에서도 유쾌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누가 막 계속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제 하기 그 분위기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맞아. 결코 남한테 그걸 발견했다고 해서 그걸 막 지적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기다려줘야 돼. 그 사람의 성장 속도를.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는 그 리더십 차원에서 들어갔을 때 결코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없다. 그러면 내가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너 왜 안 바뀌어? 라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우리 역시 없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것밖에 없더라고. 너무 재밌지 않아? 어떤 영역이든 계속 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치면 빨리 리더가 되는 게 나은데? 구성원으로서는 자책, 화살을 나로 쓰면 자책이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영향력이 없으니까. 리더의 역할, 위치로 올라가서 바꾸면 사람들이 바뀌니까. 그렇지. 그게 빨리빨리 보이니까. 삶에서 내가 리더이잖아. 내 삶에 난 적용이 돼. 맞아. 그러기로 마음먹으면 리더야, 그게. 내가 직책이 주어졌다고 리더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리더의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리더의 덕목이 만들어져서 그 직책을 부여받을 거야. 직책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져. 근데 생각해보니까 징징거림 안 하기 1주차지.
근데 진짜로 내가 편해. 근데 표정이 편안해졌어요. 딱 정말 안 하기로 했어요. 가장 쉽게 그 선택을 자꾸 한단 말이야, 사람들은. 의식의 차원이거든. 지금 안 할 수 있었던 거는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내 삶에 뭐가 생기냐면 질서와 예측 가능함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거구나가 명확해져. 미래 자체가 불안해지지 않아. 어디까지 징징거리지 않아야 된다 했을 때 나도 그걸 잘 몰랐어. 이거 정도는 사람들이 징징거리니까 나도 징징거려도 된다라고 사람들 다 징징거리고 있어. 근데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도 필요가 없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완전히 멈춰버리면 돼. 발견하면 돼. 아, 내가 계속 징징거리고 있었구나. 끊임없이 모든 말투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돼. 생각보다 이게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삶 자체가 징징거림이야.